네, 리포터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어제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때는요,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단속 첫날 뭐 헷갈린다 이런 시민 반응도 있었고, 미리 할 걸 그랬다 이런 관련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관련 소식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계속해서 함께하시고요. 허주연 변호사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아까 제가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 헷갈린다, 또 진작 했을 걸 그랬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첫날? 뭐 혼란스럽다는 얘기들이 대다수긴 그렇습니까? 한데요. 그래도 예. 이제는 좀 익숙해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운전자분들은 혼란스럽다, 헷갈린다. 네. 아니 오늘부터 본격 단속인지 잘 몰랐다 이런 반응도 있었지만 보행 주로 하시는 보행자분들은 그래도 교통정체 있고 뭐 해도 진작 했어야 되는데 이제라도 잘 시행한 것 아니냐. 앞으로 좀 더 엄하게 단속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도 높았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진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보도위에는 무조건 보행자가 우선이니까요. 네. 헷갈리면 멈춘다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럼요. 무조건 일시정지하셔야 된다는 점도 같이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운전자분들이 좀 헷갈려한 부분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는 경우 그때 그냥 이렇게 지나가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다시 부탁드릴게요.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기존과 차이 나는 부분이 딱 그 부분이거든요. 음. 예전에는 차량 신호등, 전방에 있는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이더라도 네. 보도 위에 보행자가 없다고 하면은 그대로 조심해서 우회전해서 갈 수 네네.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는요, 앞에 보이는 신호등이 적색불이면 무조건 일시 정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살펴보고 보행자가 없으면은 천천히 서행해서 우회전을 하시게 되는 건데요. 예. 보행자가 있거나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이 적색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또 일시 정지를 하셔야 됩니다. 헷갈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일시 정지하시고 멈췄다. 예. 보행자 확인 후에 출발을 하시는데요. 네네.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확인하셔야 되냐면 네. 건너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건너려는 사람도 보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는 사람이나 예. 저쪽에서 건너려고 막 빨리 뛰어오거나 쟁걸음으로 그럴 수 오는 있죠. 분들 네. 그렇죠. 다 보행자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대기 중이면서 이 주위를 좀 살피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도 일시 정지하셔야 되니까 네네. 일단은 좀 일시 정지하시고 예. 천천히 한번 보시고 서행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일시 정지를 했어요. 근데 건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빨간불이에요. 그러니까 횡단보도에는 파란불이에요. 그러면 가도 돼요, 안 돼요? 그건 됩니까? 일단 앞에가 적색 신호고 일시 정지를 했는데 예, 예. 파란불이다. 그러면 예. 사람이 없다. 없다. 확인하시면 서행해서 우회전하셔도 됩니다. 그래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모든 분들이 걱정하는 게 그럼 걸리면 범칙금 얼마냐 이런 게 걱정인데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알려주시죠. 네,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입니다. 예. 맞네요. 안 내면요 벌금 내셔야 돼요. 20만 원 이하 벌금 내시거나 예. 30일 미만의 이 구류에 처해질 수 있으니까 네네. 혹시 단속에 적발되시면은 빨리 이제 범칙금 내셔야 되고요. 네. 사실 이 문제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네요. 그런데 지금 전국 횡단보도는 너무나 많은데 15곳밖에 아직까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경찰 측에서는 우회전 신호등 설치 구역을 굉장히 많이 확충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네네. 앞으로 차차 운전자들도 보행자들도 익숙해지고 또 우회전 신호등도 설치가 되면 좀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챙겨보시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화성 동탄에서 이 불거진 전세 사기 의심 사건 피해자들이 임대인으로부터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서 차라리 오피스텔을 사라 이런 문자를 받았단 이런 신고가 접수가 됐다고 해요. 경찰에 수사에 나섰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막 여러 군데서 막 여러 일들이 그렇죠. 벌어지고 뭐 있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특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네. 특히 이제 아마 최근에 그러니까 빌라라든지 그다음에 오피스텔이 많이 건축된 지역들 네. 여기서 많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탄, 병점, 수원 뭐 이 지역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요. 네네. 여기 오피스텔을 253채를 가진 사람이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제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데 예. 여기에 이제 들어가신 임차인들한테 이 오피스텔 소유 이전 등기를 해라. 아예 그냥 사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아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본인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제 불리한 상황인데 네. 오히려 집주인이 더 이제 아예 그걸 하려면 아예 사버려라. 아하. 아니 돈이 있어야 사죠. 그러니까요. 예. 기본적으로 지금 저 전세금 자체도 지금 못 돌려받는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이들로부터 사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협박성 이런 그 문자 메시지로 인식을 해서 지금 일단 경기남부 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동탄 전세 사기 의심 사건의 피해자들은 계약 당시에 공인중개사가 전세 보증 보험 가입을 만료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정상적인 거래라고 하면 공인중개사가
보행자가 먼저 나서서 이 해야죠. 보증보험 가입을 그럼요. 만료한다는 그러게요. 것은 사실 네네.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상당히 이제 의심스러운 부분이고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이 공인중개사 한 명이 예. 300건에 달하는 의심 물건들을 다 도맡아서 위임받아서 계약을 처리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전세 사기가 맞다고 하면 이 공모나 방조하는 형태로 개입했을 가능성을 지금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 명이 다 처리를 했는데 당시 이걸 한 명이 다 이 300건에 달하는 세입자를 구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무소에 세입자 구해달라는 문자도 너무 많이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지역의 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이거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조심하라 이런 공지까지 돌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을 만료를 한 것이 혹시 지금 이 지역에 역전세 상황이 발생을 이미 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걸 숨겨서 위험 물건이라는 걸 숨기기 위해서 이 보증보험 가입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수요가 너무 많아서 또 세입자를 금방 구할 수 있으니까 일단 들어오려는 사람 많으니 계약 체결하고 봐야 된다라고 말해서 마음 급한 세입자들을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경찰이 지금 이 사람 출국 금지 조치한 상황이고요. 네네네. 앞으로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세 사기가 이제 여러 이제 후폭풍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일도 있어요. 전세 사기로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선량한 집주인들까지 잠재적 사기꾼 취급을 당하고 있다. 이래서 난감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예.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좀 확인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제 전월세에 대한 거래량이 지난 그 이 월세 보령 한 2만 7천 건 정도 되는데요. 아. 예. 근데 지금 이게 14,000건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합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예. 이 많은 분들이 이게 지금 도대체 알 수가 없고 의심스럽고 혹시 자기도 피해자가 될까 그럴 수 싶어서 있죠. 예. 아니 거래 자체가 지금 되고 있지 않고 특히 이제 뭐 집을 저렇게 뭐 2,000채 뭐 3,000채 가지고 있는 사람 말고 한 채를 이렇게 전월세를 주는 분들 맞아요. 같은 경우도 네네. 아 이거 혹시 이게 뭐 그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파급 효과가 선량한 전월세를 준 분들한테도 상당히 이제 파급 효과가 오고 있는 것이고 그만큼 또 시장에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왜냐하면 다들 이제 의심을 하는 부분이 네. 많고 아무리 아까 이야기했지만 부동산 중개인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여기에 개입해버리고 감정평가사 지금 부동산 중개인들 그러니까요. 이번에 다 함께 연루가 돼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게 없다 보니 다들 이제 거래가 많이 줄어들고 또 네네. 선량한 분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부동산에 갭 투자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이 집값 하락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전세 사기 이게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상당히 그 입증이 관건이거든요. 전세 사기라는 범죄 자체가 성립을 네. 하려면 네. 보증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걸 숨기고 계속해서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는 고의성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이걸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 전세 사기라는 수법이 선순위 근저당이나 뭐 세금 체납 사실 이런 선순위 권리제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네네네. 아까 이현종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감정평가사나 임대업자나 공인중개사가 다 같이 짜고 이 집값 자체를 부풀려서 속인다거나 보증금을 변제해줄 자력이 있는 것처럼 속인다거나 아니면 계약 체결하고요. 갑자기 임대인이 바뀌어가지고 보증보험 가입 못 해주겠다 이렇게 계약 조건을 바꾸는 방식으로 이 사기가 예. 이루어지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번 동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물건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근저당 설정이라든가 체납 사실이 없는 경우도 있었고 네네네.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이 되니까 보증금을 내어주지 않는 대신에 예. 이 집 소유권을 가져가라 해서 소유권을 넘겨준 사례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부 입장에서는 동탄이라는 지역의 특성상 이 전세 수요는 높은데 전세 물건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역전세가 이미 발생해 있는 상황에서 예. 자기들이 좀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임대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시장 상황이 급변해서 예. 전세가와 집값이 같이 하락하는 바람에 자기들도 이 사업에 실패를 한 상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다면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이게 그냥 임대인의 사업 실패 사례로 종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공인중개사랑 담합을 했는지 아니면 이 집주인이 처음에는 그게 아니었더라도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줄 자력이나 의사 없이 계속해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닌지 예. 뭐 역전세 상황을 알고도 악용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이 좀 입증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걱정거리가 이 전세 사기를 당할까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인터넷에는 이제 당하지 않는 법 이런 것까지 나와 있잖아요. 허 변호사님께서 요것만은 꼭 챙겨야 된다. 이런 거를 좀 팁으로 좀 전해주시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요. 선순위 권리가 얼만큼 있는지 요거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얼만큼 선순위에 있는지 그거 네. 확인하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나보다
앞전에 있는 권리자 뭐 국세라든가 네네. 아니면은 뭐 은행. 근저당 설정 채권 최고액이라든가 이런 거의 합산액과 내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이 시세의 70%를 넘어간다라고 하면 위험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시세와 내 보증금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날수록 좋은 거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등기부 등본과 이 실거래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예. 등기부 등본 한 번만 확인하시는 게 아니고요. 계약 체결 당시 또 잔금 치를 당시 그리고 전입신고하고 난 다음에 예. 자주 3번 정도는 확인을 해주셔야 네네. 되고요. 보증보험 가입도 강하게 요구를 하셔야 되는데 이 위험한 물건이면 보험 가입이 거절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거절되는 상품이라든가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 안 해주겠다고 하면 의심해 보셔야 되고요. 네. 예. 체납 사실 같은 것도 확인하셔야 되는데 예전에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네네네. 이제는 1,000만 원 계약 그 보증금만 넘으면 다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특약사항으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하는 날짜 잔금 치르고 전입신고하는 날짜까지 조금 여유를 둔 다음에 네네. 네. 그 기간 동안은 임대인이 어떤 제한 물건이라든가 근저당을 나 몰래 설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이 특약을 명시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꼼꼼히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다음 이슈 좀 짧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단에서 벌어진 내전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우리 국민 이 돌아오게 하는 이송 작전 진행 중인데 현재 교민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교민들은 지금 우리 대사관에 피해 있는데요. 네네. 전체가 29분인데 그중에 한 분은 이제 수단 국적자라고 그래요. 오, 28명은 다 지금 일단 대사관에 들어와 있어 안전을 일단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아마 이제 다음에 이런 육로나 아니면 항공을 통해서 일단 다른 지역 넘어가서 거기에 대기 중인 우리 항공편으로 해서 네네.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네. 일단 이 수단이라는 나라가 뭐 한 17번이나 그동안 쿠데타가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정정이 불안한 나라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11년도에 이제 남수단하고 또 분리가 됐는데 그 이후에도 여전히 지금 내전 상태가 이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3일간에 일단 정전은 했습니다. 근데 네. 뭐 일부분 계속 되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각국의 대사관이라든지 이런 데 다 철수 명령이 일단 떨어졌고 예. 일단 교민 안전은 현재 확보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